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만나서 더욱 반갑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애터미 모든 회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애터미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박한길 회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회장님이 그때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아주 편하고 심부름도 시키고 이름도 막 부르고 했는데 이제는 회장님이 되셔가지고 제가 잘 또 모셔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기회라는 것은 항상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계를 정말 바꾸어 보자. 그러기 위해서 그때 두 가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학부형들이 가져오는 촌지 안 받기, 그 다음에 학생들을 체벌하지 말자. 사랑으로 다가서서 존경받는 스승이 되자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때 선생님들 또 우리 동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모두 다 불편해하고 해서 제가 교육계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교직사회에 소금이 되자. 그래서 소금회를 만들었더니 각계각층에 있는 선생님들이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고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당시 또 우리 원자력연구원의 장인순 박사님까지 우리 함께 해주시겠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 그때 제가 나이가 22살인 관계로 회장하기가 좀 거시기 해가지고 회장 맡을 분을 찾았더니 마침 전남대학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강주시 백운동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니까 그 교수님이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 5명을 소개할 테니까 멘토를 좀 해주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5명 학생을 부르는데 제일 먼저 부르는 학생이 누구였을까요? 박한길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만나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은 정말 만나기 어려운 것이 정직하고 착한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박한길 학생이죠. 학생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저한테 신선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착하고 눈물이 많고 사랑이 넘치는 그 마음을 보고 지금까지 원래 이제 49년째입니다. 49년 만나서 함께 했으니까 앞으로 제가 50년만 더 같이 한다면은 100년을 함께 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열심히 먹고 바르고 열심히 체중 조절도 하고 해서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 여러분들 만나는 일이고 전 세계에 있는 애터미 회원들 만나는 일이 저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공주 본사에 가서 회장님하고 앞으로의 애터미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면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총장님이 저한테 아주 강하게 푸시해서 제가 오늘 2번, 3번 주 미팅인데도 그냥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애터미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실 분들만 이 방에 들어왔다 하길래 제가 기꺼이
기꺼이 승낙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실 거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누구나 태어난 목적이 있고 삶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여정 중에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성공도 있습니다. 우리 박영일 회장님은 저에게 늘 감동을 준 것은 정직했기 때문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회장님이 저에게 가장 충격을 준 것은 우리 박영일 회장님이 처음 새신자 가정을 한 것은 구리에 있는 김진홍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두레교회입니다. 두레교회에서 새신자 가정을 거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 이제 유통에 처음 대학을 나와서 우리 회장님이 천만다행으로 수학을 잘 못하셔가지고 각종 입시마다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입시에 실패하고 나서 회장님이 얻은 행운이 수학을 잘 못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도서관 책을 다 읽으셔가지고 그 많은 책을 읽고 나니까 회장님 마이크만 잡으면 끝날 줄 모르죠. 그 많은 창의적인 지식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나와서 무역학과 나왔으면 무역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한다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잘하는 것만 하라고 했더니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개발자가 되어서 성공하겠다고 그렇게 시작해서 첫 번째 여러분이 잘 아는 르망 자동차 앞뒤 반바나 날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전에는 쇠로 되었던 것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개발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자동차, 대우쌍용, 기아자동차를 휩쓸고 일본의 도요타, 스즈키, 미국의 그 유명한 포드, GM사를 협력사로 안고 독일까지 갔어요. 독일의 폭스바겐사, 독일이 자동차 기술의 최고거든. 이미 그때 50개국을 다니면서 자동차 부품 비즈니스로 성공을 했는데 어느 날 호주에 미국 GM 본사에서 호주 자회사인 홀딩사도 해주라고 해서 회장님이 가서 본사에서 안내했으니까 아주 비즈니스 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호주에 있던 친구와 친구들을 모아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너무 성공해서 좋아서. 그랬더니 그 친구의 친구 한 사람이 007 가방 하나 들고 왔길래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친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니까 저 친구는 유통을 한다. 그러면서 가방에 보니까 화장품하고 이런 게 나오니까 우리 회장님이 볼 때는 남자가 그런 거 하니까 얼마나 측은했겠어요. 내가 몽땅 사줄 테니까 직원들 선물 타고 몽땅 사줄 테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옆구리 콱 찌르면서 아니야 저 친구가 저 가방 하나 들고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고 있어. 그러니까 깜짝 충격을 받았어요. 제조업은 여러분들이 불철주야 연중무휴 해도 힘드는 게 제조업입니다. 불량품도 나올 수가 없고 그것 줄여야 되고 그래서 아마 우리 회장님 간을 좀 상하게 된 게 그 제조업 하면서 그리고 또 납품 기일을 못 맞추면 시간을 못 맞추면 페널티를 물어야 되고 이 자동차 부품업으로 성공했는데 가서 보니까 지금 제조업이 끝나고 시대는 유통업으로 바뀌구나. 그러면서 안 오길래 왜 안 오느냐 했더니 유통업을 제가 호주에서 배워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유통업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에서 성공했으니까 유통업으로 가자고 해서 어느 날 왔는데 책을 250권 읽고 유통에 도가 텄습니다 하더라고. 사람이 도를 깨달으면 하산을 해야 됩니다. 하산을 해서 도를 펼쳐야 되는데 어떤 걸 깨달았나 했더니 유통 별거 아닙니다.
좋은 거 싸게 팔면 사람은 몰려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깨달은 게 있는데 사람이 하고 안 하고는 지마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깨닫고 드디어 한국에서 유통업을 마침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유통업을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길래 그럼 열심히 해서 오손도손 살아라고 했더니 우리 여성 회원들 어떻습니까? 남편이 사표나 막 던지고 하면은 좋습니까? 싫습니까? 그것도 의논도 안 하고 제가 이 분야의 최고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어느 날 던지고 이 분야를 알려고 하면은 회원으로 등록해서 제가 밑바닥부터 뛰어보겠다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편하게 있으면 될 텐데 그렇게 하면은 집에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드디어 그때 꿈을 꾼 겁니다. 세계 유통의 1인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사표를 내고 우리처럼 회원 등록하고 또 센터에 가서 물걸레질도 하고 우리 회장님이 센터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센터장 여러분 축하합니다. 센터장이 되면은 임페리얼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그 생각하시고 또 그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품 전달 방법을 배우고 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회장님 마사지도 아주 잘하거든요. 이 롤링도 아주 잘하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남자가 그런 것까지 하느냐 했더니 그러면서 2년 만에 최고 직급을 가면서 성공의 법칙을, 성공의 방식을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드디어 이 분야를 개척하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IamKorea.com이라는 회사를 너무 빨리 시작해가지고 강케이블 깔리기도 전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부들이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데 제일 충격이 뭡니까? 깻잎 사고 뭐 작은 제품 사는 거는 괜찮은데 화면에 냉장고가 떴는데 장바구니 담기 하니까 아줌마들이 놀래가지고 냉장고 담는 장바구니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쫄딱 망했습니다. 망해서 지하 단칸방까지 간 것은 나중에 알았지만은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강동성심병원 중환자실이라 그래서 제가 누가 병문 간 줄 알았어요. 거기는 왜 갔느냐 했더니 검진하러 왔더니 주치의가 나가면 죽는다고 중환자실에 잡혀 있다 하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건강하고 체격도 좋았는데 또 만능 스포츠맨이거든요. 말도 잘 타지만은 씨름도 잘하고 보디빌더도 했고 이렇게 했는 사람이 아프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중환자실에서 만나서 바라보면서 물론 본인은 지금 다 잊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좋은 기억은 오래 남지만은 어려웠던 기억은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때 제가 참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치의라는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라고 하시니까 마음을 비우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이 말을 하기에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중환자실 밑에 영안실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다고 제가 차마 만나가지고 잘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내가 고치겠다 할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면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건강은 의사나 병원이 나를 좀 도와줄 수가 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하다. 하나님도 자기 종을 잘못 택하면은 기회 비용이 날아갑니다. 농띠 치는 종 택해 놔놓으면은 하나님도 손해보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본인의 모습이 어떤가가 중요하다.
내 하나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내 모습이 어떨까 이렇게 이제 권면을 했더니 본인이 마음에서 말씀이 열리고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겠다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박광일 회장님이 하나님 지난 동안 살아오면서 내 잘난 멋에 살아왔습니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저는 많은 사람을 모아서 부자로 만들겠습니다. 그 부자로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기도에 저는 아멘 했습니다. 오늘 카톡방에 이렇게 줌방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사경에 좀 더 집중하시고 간혹 성공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못하신 것은 자기 마음이 좁아서 그렇거든요. 그 마음을 여는 길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우리 박광일 회장님이 그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지금 방금 우리가 외친 구호입니다. 정말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시스템이 되고 이 만난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오늘의 애터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애터미의 기적은 드디어 우리 박광일 회장님이 그때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석세스 때 강의 들어봤죠? 지하당 감방에서 그렇게 계셨기 때문에 아마 본인은 뭐 중환자실이 소란하고 냄새가 나와서 나왔다 하는데 병원비도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쉬고 있다고 소식이 전해져 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병원에 있어야 되지. 그랬더니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은 간을 죽을 쳐놔야 제가 겸손해지고 또 순전해서 하나님을 순종할 것 같아서 저 간을 죽을 쳐놔서 간이 다 굳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쉬면서 제가 요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병원에 있으면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병원에 주치의가 책임져야 되는데 병원에 나와서 집에 있다 하니까 그 책임이 저한테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박광길 살리자고 어떻게 하면 우리 박광길이 살릴 수 있느냐고 했더니 각 곳에서 돌미라리도 보내주고 질경이도 보내주고 몸에 좋다는 건 다 보내줬어요. 제주도 분들은 굼벵이까지 보내주고 했는데 어느 날 원자력 연구원에서 장인순 박사님이 우리 원자력 연구원에서 기가 막힌 걸 개발했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사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박광길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박광길이 살려야 했더니 박사님이 그러면 이걸 먹여보자 하더라고. 저는 장인순 박사님 만난 지 40년이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석학이고 세계적인 과학자이기 때문에 워낙 신뢰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도 안 물어보고 예 그렇게 해서 먹여서 우리 살려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드디어 우리 박광일 회장님이 자기 힘으로 일어서기 시작했고 두 달 후에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대모산에서 자기 힘으로 100m를 걸었다는 거예요. 일어서고 걸었으니까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때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우리 박광일 회장님 투병할 때
어떤 분은 그때 중환자실 얘기를 하니까 미국 사업자들은 대표님 그때 왜 사진을 안 찍었습니까? 하더라고. 왜 사진을 찍어야 되느냐 하니까 그때 회장님 모습 사진하고 오늘의 회장님 모습을 비포 애프터 하면은 애터미 사업이 끝장이 나는데 왜 안 찍었느냐 해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느 인생이 중환자실에서 사진 찍는 인생이 있느냐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 회장님 건강이 날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1년 가까이 되었을 때 회장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병원에 마음비우라고 했던 주치의께서 소견서를 써줬는데 그 소견서를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궁금했던지 그 소견서를 봤습니다. 봤더니 소견서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박한길 환자는 B형 간염에서 간경화 말기에 이르렀는데 이제 의학적인 완치 소견이 있음. 그 소견서를 받아서 그 소견서가 오늘의 애터미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애터미를 안 하는 사람은 저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회장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전도 5명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해가지고 아니 목회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체력이 회복된 것도 아닌데 막막하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전에 취급하던 제품을 이양 마음에서 한 3개월 정도 본인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3개월 정도 기간을 줬구나 생각하고 한 5명한테 전도하다가 가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양 가지고 있는 제품을 공장도 이하로 싸게 주기 시작하니까 맨날 그 제품을 썼던 사람들이 다시 모이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제품 설명 10분 하고 성경 얘기 1시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원래 간이 나빴기 때문에 오후 3시가 되면 집에 가서 누워야 돼요. 힘이 없기 때문에. 체력 회복이 아직도 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웠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밤늦게 문자를 보내고 하길래 내가 깜짝 놀라서 왜 이러느냐고 했더니 박사님 하나님이 빨리 안 데려가실 것 같아요. 벌써 3개월 지나고요. 6개월 지나고요. 그래서 3개월, 6개월을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간판이라도 좀 달면 좋겠다 했더니 종이에 붙여가지고 그래서 왜 종이에 써서 붙이느냐고 그 아크릴로 파면 3만 원 주면 되는데 했더니 박사님 저 죽으면 이거 누가 할 겁니까? 박사님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나는 못하지. 맞다고. 그래서 종이로 붙여놨습니다. 했는데 벌써 3개월이 지나고 자꾸 기간이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체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새벽 2시에 문자를 보내고 하더라고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제발 가서 쉬고 체력 관리해라 했더니 그랬더니 그 제조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아니 너무 잘 파시니까 우리가 다시 더 만들겠다고. 그래 박 회장님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라고. 내가 책임질 수 없다고. 재고 남은 거 내가 다 팔아줬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하니까 그분들이 책임은 안 물을 테니까 계속해 보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뭘 요구했냐면 사업자 등록증을 가져오라. 물건을 많이 주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니까. 어느 날 찾아와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 달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라 했더니 저는 신불자인데요. 신불이 자랑도 아니잖아요. 그럼 동생 이름으로 해라 했더니 동생도 신불자고 그 밑에 동생 하라 했더니 또 신불자고 어떻게 온 집안이 신불자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 하니까 박사님 사모님 이름으로 해주세요 하더라고.
제가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어요. 우리 집사람도 언니한테 이름 빌려줬다가 신불자 돼가지고 신용 회복시켜준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또 이름 빌려주라 하는 말을 잘못했다가는 제가 얼마나 갈등이 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 보고 묵상을 해보고 마음에서 허락이 되면 해도 좋다고, 또 해줄 때 사업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될 때는 걱정 안 해도 되고 잘 안 되면은 당신이 대표이사 했으니까 우리 집 하나 날아간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천국에서 박한길이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나. 본인 해달라는 걸 해줬으니까. 그랬더니 집사람이 얼마나 쇼크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설교하면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밖에 믿을 대상이 없다 해놔놓고 왜 그걸 다 믿고 해주느냐고. 나도 그렇게 믿는데 세상에 단 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박한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 눈치를 봐서 제가 옆에서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드디어 2개월째 되던 날에 집사람이 묵상 중에 내 위에 있는 건의는 당신이니까 당신이 하라니까 그 건의에 순종하겠다. 그래서 애터미는 중환자실에서 시작했고 애터미는 순종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신입사원들의 교육할 때 애터미는 순종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계속 날 수밖에 없잖아요. 어느 날 뉴스를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KBS 뉴스에서 기존 화장품보다 100배가 좋다는 화장품 뉴스가 나왔다 하길래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장품이 100배가 좋으면 다 갖다 발랐겠지. 지금까지 남아있겠느냐고. 그게 말이나 되느냐고 했더니 아이 가장 존경하는 장윤승 박사님이 TV에 나와서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점잖은 양반이 왜 그 원자 폭탄이라면 내가 모르겠지만 화장품 얘기에 나오셔가지고 그 참 거시기 하다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저 화장품을 취급할 수 있으면은 제가 경제적으로 회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대리점 하나 얻어주세요 하더라고. 아니 그거야 내가 전화하면 되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원자력 연구원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데리고 가서 소개해가지고 대리점 하나 받아오도록 해주세요 하더라고. 아, 참 그 화장품 때문에 제가 간다는 게 참 멋있게 하잖아요. 안동 남자들은 잘 바르지도 않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원자력 연구원 들어서자마자 제가 우리 장윤순 박사님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박사님 원자력 연구원에서 원자 폭탄이나 계속 연구하시지 뭐 하려고 화장품까지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만듭니까 했더니 아, 윤 박사는 원자력이 이렇게 무식하냐 그래서 아니 내 분야 아니니까 무식하죠. 박사님도 교육학을 잘 몰라요 했더니 앉으라 해서 2시간 동안 제가 원자력과 화장품, 원자력과 해모임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다가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박사님 남자 2사람 앉혀놓고 화장품 얘기만 할 겁니까 했더니 조금만 더 하겠다고 점심은 내가 살 테니까 앉아서 들으라 그래가지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대박이 났습니까 했더니 뉴스에 나오고 좋으면은 한국 아줌마들이 원자력 연구원 매점에 다 모일 줄 알았더니 한 사람도 안 나와서 쪽박을 쳤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이라도 신원조회 받아가면서 화장품 사러 가는 일 없습니다. 그랬더니 박사님이 마케팅이라는 걸 몰랐다. 그래서 왜 왔나 해서 우리 박한길 회장한테 서울에 센터 코드 하나 주세요. 여기에 팔 수 있게 했더니 잘 왔다고 2사람이 통째로 가져가라 그래서 3번째 기적은 원자력 연구원 영업권을 통째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뭐 관계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받아온 것이 저는 3번째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 그때는 회장님이 돈이 워낙 없어가지고 세미나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박사님 이렇게 해주신 건 좋은데요. 세미나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원자력과 화장품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세일링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합니까? 했더니 박사님이 그러면 내가 해줄게 해가지고 최초로 세미나를 원자력연구원 대강당에서 했어요. 왜 대강당에서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회장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랬더니 박사님이 원자력연구원 대강당에서 세미나를 해서 500석인데 800명이 들어가가지고 그때부터 또 대박이 나고. 그러니까 애터미는 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 그러면서 회사가 점점 매출이 커지고 규모가 잡히니까 어느 날 우리 박광일 회장님이 이제 빚도 다 갚았고 주변 정리가 됐으니까 제대로 한번 해서 초윤류 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시작한 것이 애터미였습니다. 그래서 세금 밀린 것도 다 냈고요. 세금을 열심히 냈더니 세무서에서 세금 잘 냈다고 체납했던 우리 박광일 회장님이 일일 명예 세무서장 역할도 했어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체납자가 쫓기던 체납자가 세무서 서장을 다 해보느냐. 그러면서 또 기적이 일어난 것이 우리 제품이 미국으로 정부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국인들이 한글로 된 샴푸병을 보고 샴푸하고 린스가 구별이 안 돼가지고 막 이거 바르고 저거 바르고 해가지고 그 병에 매직으로 쓰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 지사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애터미 로고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우리 회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박종교 부사장이 서히 앉아 있어서 사무실에. 저는 뭐 저보고 앉아만 있으라 했으니까 나는 앉아 있고. 그랬더니 회장님이 우리 회사 로고가 필요하니까 박사님도 로고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쁘게 잘 그렸어요. 저는 T자를 낚시꼬리매로 아주 T자가 이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려서 줬더니 접근은 안 하고 본인 그린 걸 한 게 오늘의 애터미 로고입니다. 애터미의 제일 앞에 나온 게 뭐죠? A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카의 지사를 첫 번째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T자를 십자가로 만들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미션으로 나간다고 하고 그때 생각은 중국은 제일 끝에 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일 끝자를 한자로 쓴 거예요. 근데 지금 뭐 7월 10일 날 중국 오픈한 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중국은 전 세계를 다 돌고 마지막에 오픈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그 축복이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장님이 준비하신 것이 애터미는 그래서 로고에 무엇을 소중히 여기자고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자. 그 말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구호를 외치면서도 우리 모든 회원들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자 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언을 외칠 때 가슴이 뜁니다. 그냥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은 축복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올해를 마스크 쓴 해로 되리라고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거는 하나님만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함께 따라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는 것은 제조업을 했고 경영을 했고 직접 회원대가 돼가지고 사업자를 해봤기 때문에 그 세 가지 경영 핵심 역량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 박광일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제품 런칭하러 왔던 사장님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그 공장 사장님보다 우리 회장님이 더 잘 알거든. 그래서 칫솔 회사 사장님은 막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칫솔 샘플 가져온 걸 보시더니 아 이거는 몰드를 이렇게 떠야 되고 그 다음에 피는 여기 받아가야 되고 여기에 뭘 해야 되고 원료는 PET로 해야 되고 한참 가니까 그 사장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회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하니까 내가 자동차 부품 만들 때 제품 만드는 데는 내가 선수라고 그 선수라는 말 때문에 1,500원 칫솔이 990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총장님들이 애터미 만들었으면 쫄딱 망했을 건데 회장님이 만들어서 천만다행. 어떤 분은 대표님이 했으면 내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옆에서 그냥 따라해 가고 오직 애터미는 또 박광일 회장님 과거에 어려운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애터미를 하는 게 필요해요. 저는 가끔 우리 이덕우 임페리얼 보면 조금 아쉬운 게 왜 17년 반 전에 시작했느냐고. 애터미 시작할 때 내하고 같이 했으면 앞에 고생을 안 했을 건데. 그래서 지금 애터미에 오신 분들은 행운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기회를 가졌다는 게 그게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격스러운 것이 우리가 비록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의 애터미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보고 비즈니스를 펼치면은 이걸 마켓쉐어지라 하는데 시장이 너무 좁아요. 5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세대수로 따지면은 한 2천만 세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전 국민이 다 하는 비즈니스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한 10%, 20%인데 그거 가지고는 곧 시장에 한계가 와요. 제가 와우튜브에서 재테크 MC를 6개월 했기 때문에 이 세상 경제 돌아가는 걸 좀 알거든. 시장이 좁아. 이 시장 가지고는 안 된다고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우리 애터미 시스템을 분석하고 검사했던 곳에서 공문을 하나 보냈어요. 드디어 4번째 기적이 일어나. 애터미는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를 애터미는 원서버로 비즈니스 할 수 있다는 그 공문이 오늘의 애터미를 글로벌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무 노력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한 것도 없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원했던 77억이 애터미 회원으로 가입하는 날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쁜 총장님이지만은 저한테 오늘 줌 미팅 해달라고 얘기해서 사실 제가 좀 피곤하지만은 저는 이제 뭘 생각하고 있느냐. 앞으로 77억이 다 애터미 회원이 되는 그날을 생각하면은 제가 힘이 부쩍 납니다.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1,000만 넘겼잖아요. 1,000만의 가족수 따지면요. 5천만 대표보다 제가 더 큰 대표예요. 앞으로 모두가 전 세계 애터미 가입하는 순간 저 밑에 파트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77억이 가입하는 그날까지 좀 매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이 줌 미팅에 들어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임페리얼까지는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하시려고 이 밤에도 우리가 힘을 모으고 있잖아요. 힘차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했던 것이 애터미의 핵심 역량에다가 애터미가 갈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전 세계 부동산 땅값이 너무 올랐어요. 제가 용산에 사는데 용산역 앞에 땅 한 평에 3억씩 하고 있어요. 그 배추 팔던 땅을 3억씩 하면은
거기서 무슨 유통을 해서 돈이 남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가야 된다. 땅값하고 관계없는 비즈니스를 가야 되겠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뭐 사업은 시작되고 했을 때 우리 회장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애터미 시스템을 만나게 된 것은 저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다 만들어 놓고 조직을 짜서 내려가는데 처음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올 때마다 뭐 그림을 그려오는데 지금 보니까 개보드더라고요. 빈칸만 가지고 오더라고요. 왜 빈칸이 이래 많느냐 하니까 아니 박사님 요 1번이 정해져야 2번, 3번 이래 내려가는데 아직 1번을 못 구했습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본인 핸드폰에 수천 명이 있는데 그중에 말 잘 듣는 녀석 하나 시키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래서 해서는 안 되고요. 대표 사업자라고 앉아 있는데 와서 보면 사기꾼같이 보이면 다 갚버리고요. 또 이 바닥에 거슬린 사람 안 되고요. 그 가정도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봐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 생각했습니다. 이 네트워크 회사에 아무 놈이나 한 놈 갖다 안 치고 말 잘 듣는 놈 시키면 되지. 뭘 그렇게 선보듯이 대통령 후보 뽑느냐고. 그래서 저도 몇 사람 추천했는데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속으로는 되게 가린다고 했어요. 올 때마다 왜 빨리 안 하느냐 했더니 어느 날은 와서 이제 결정했습니다 하길래 그럼 빨리 해라고 했더니 빤히 쳐다보면서 박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저한테 뭐 예를 들면은 뭐 고문을 좀 해주세요. 뭐 이 정도는 내가 뭐 감수할 수 있지만은 내보고 사업자를 하라고 충격이 하도 커가지고 내가 또 안동 양반이 직구를 못 돌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둘려서 얘기했습니다. 박 회장, 내가 이런 비즈니스를 모르잖느냐. 모른다고 하면 빼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잘 아는 사람 선택해서 해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잘 모르시니까 그냥 앉아만 계세요.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앉아만 있으라는데도 못 앉아 있겠다 하면은 인간관계가 깨져 버리거나 핸드폰에서 번호 지워버리면은 상당히 좀 난감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집에 와서 또 우리 집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 내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얼마나 낭망스러워 하겠어요. 이제 남은 세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살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런 일에 또 가야 되느냐고. 그래서 제가 몇 달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회장님도 애가 탔는지 만날 때마다 프로모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저한테 제안한 것이 뭐냐면은 이 비즈니스를 모르시니까 그냥 앉아만 계세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성공으로 인도해 줄 분은 우리 박한길 회장입니다. 본인이 저한테 했어요. 자기가 책임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우리 회장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 네트워크에서 가장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복제인데 복제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원판이 불량품을 복제하기 시작하면은 그 조직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판이 중요해요. 원판이 명확해야 그걸 복제해야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터미 모든 회원들은 저를 본받지 말고 우리 모두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우리 박한길 회장님을 복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절하기 때문에 이름까지도 한 길로 따라오라고 한 길로 지었거든요. 원래 이름이 그 이름이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는데 이름까지도 한 길로 지어가지고 따라오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딴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애터미에 와서도 딴 길로 가신 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그래가지고는 뭐 뱀을 만나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실수하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길을 따라오시라고요? 한 길을 따라오라고요. 한 길. 그래서 석세스 때마다 1조 5천억, 1조 8천억 회장이지만은 앞에 마이크 잡고 해야 돼요. 왜? 저한테 약속을 했거든. 본인이 책임진다 해서 내가 수락을 했기 때문에 애터미에서 유일하게 평생 앉아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앉아 있는 게 힘들어요. 사회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냥 앉아 있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애터미 회원 여러분들은 축복받았다. 왜?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아끼고 사랑하고 오늘 또 회원 한 분 한 분에 대한 얘기가 많았어요. 정말 우리 애터미 회원들은 이 땅에서는 애터미를 통해서 부자로 살고 죽어서는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영원히 만나는 크리스찬들이 되면 좋겠다. 같이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 일부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서 중국으로 리더십을 키울까? 제가 일요일마다 1시에 제가 준비를 하고 그 그룹을 모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은 연락해 주시고요. 해서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 기적은 드디어 우리가 꿈꾸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아메이나 또 아모레나 이런 분들이 이제는 애터미의 성장 속도를 보니까 애터미가 가장 유통의 모범 기업이다. 그래서 작년에 한국 직접 판매 산업협회 회장을 맡은 11대 회장을 맡은 것이 애터미로서는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이제 한국 유통 전체 업체들을 리더하면서 육성해 가야 될 그런 귀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작년 11월에 멕시코에서 세계 직접 판매 협회에서 메인 스피커로 초대받아가지고 강의할 때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원래 힘을 더 모아서 오늘 제가 본사에 가서 촬영하고 왔는데요. 원래 매출이 얼마 될 것 같아요? 원래 2020년 회사 총 매출이 1조 8천억이 될 겁니다. 원래 1조 8천억이 되면 내년은 2조를 넘어서잖아요. 이제 전 세계에 우리가 목표했던 100조 매출을 하는 날이 올 겁니다. 100조 매출이 일어나면 오늘 줌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은 임페리얼이 되고 또 남아요. 임페리얼 한번 하실 겁니까? 지금 저 11월 석세스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박용옥 7번째 임페리얼 승급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회장님이 가사를 쓰고 오페라를 만들어서 우리 7번째 임페리얼을 위한 오페라를 만들어서 연출할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 스토리, 인생 시나리오를 노래로 만들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노래로 여러분들의 가문에 빛이 되고 여러분 주변에 모범이 되고 여러분 주변에 성공자의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회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애터미가 없을 때 성공하려면 힘들었는데 이제 기회를 주었고 시스템이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지금 힘을 모아야 되는 게 저는 이제 애터미는 한국에서 중상층을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중상류층으로 매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줌에 들어와 있는 국장님 이상 되시는 분들, 본부장님들, 특히 총장님들, 또 크라운님들 앞장서서
중상류층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애터미에 이제는 대한민국의 중상류층까지 모두 애터미로 들어오게 되면은 애터미가 한국에서 20조 매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동행해서 중상류층 리크루팅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10년을 지나와서 보니까 역시 지금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승급자가 나오고 수당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뭐겠어요? 소비 조직이거든요. 자발적 재구매 시스템이 돼 있는 조직은 잘 성장하고 베팅했던 조직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필요한 제품을 자발적으로 구매해서 쓸 수 있는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제품 교육에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면은 우리 오늘 특별히 이 줌 미팅에 들어오신 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열배를 통하는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 3년, 5년 후에 우리 애터미 위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왜? 대만 법인이 대만에서 유통회사 중에 9위로 진입을 했고 아마 곧 랭킹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각 나라마다 직접 판매 협회 회장이 되는 건 아주 쉬워요. 매출이 제일 많으면 회장시켜 줍니다. 인물 보고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대만도 어느 날 1위를 하게 되면 우리 대만 법인장이 대만 회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1위 하면 인도 법인장이 1위 하고 각 나라마다 우리 법인장들이 1위를 하면은 그 1위 한 회장들이 모여서 세계 직접 판매 회장을 뽑는다면은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 그러면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세계 회장이 될 날이 3년에서 5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을 새워서라도 집중해서 세계 유통의 회장을 박한길 회장님이 되도록 우리 특별히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신 분들이 열정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모두 다 애터미를 쓸 수 있도록 제품 안내를 잘해 주시고요. 특별히 제가 부탁드릴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은, 크리스찬들은 우리 모든 애터미 제품에는 자세히 보면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빨 닦으실 때도 애터미 칫솔 T자에 보면은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가라 했으니까 땅끝까지 갈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심부름을 잘하는 일꾼이 되면은 일꾼한테는 뭘 합니까? 보너스도 주고 더 축복해주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기쁨 맛을 보고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진해서 3년 후, 5년 후에는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세계 직접 판매 협회 회장이 되도록 특별히 오늘 오신 분들이 우리 애터미에서도 코어 팀 같은데 좀 중심이 되셔가지고 쭉쭉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딴 일로 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우리 리더들에게 부탁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뭐 동네에서 휴지 줍고 청소하는 것도 좋고 동네 뭐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일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애터미 리더들은 자기 파트너 성공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각자 자기 밑에 파트너를 다 성공시키면요. 소수자도 없고 고통받는 사람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시간을 내 파트너 성공시키는데 집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회장님하고 같이 다니다가 제가 깜짝 놀라요. 전에 터키의 이스탄불 공항에 내렸는데 회장님이 공항에서 가방을 열더니
화장품 단품 2개를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가지고 어안이 벙벙했으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더니 회장님이 저 공항 뒤에 보니까 2분이 서 있는데 하나씩 선물 주고 리크루팅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난 생소한 이스탄불 공항에서 2사람을 리크루팅 했어요. 지금 1조 8천억 회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만 만나면 리크루팅하고 사람만 만나면 애터미 사업하라고 합니다. 제발 리더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팬데믹 일어나고 한 200명을 등록시켰는데요. 산에 가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곳곳에 만나는 사람들 다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이 임페리얼이 크라운이 로얄이 한 번 더 뛰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은 밑에 판매사가 손잡고 뛰어주면은 희망이 되고 용기가 나고 몸을 아끼지 않고 우리 성공한 리더들이 앞장서서 한 사람도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스타가 그냥 스타가 아니잖아요. 스타는 빛이 나려고 하면은 내 밑에 파트너가 성공해야 빛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 파트너들을 성공을 위해서 우리 24시간을 집중시키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도 눈물 나는 곳이 미국과 캐나다입니다. 그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길거리에 차 한 대 없는 그 토론토 도시에서도 승급자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팬데믹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품은 현관에 갖다 놓고 비대면 해야 되니까 돈은 우편함에서 꺼내오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저는 밤새 눈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우리 애터미 회원들이 모두 성공하기를 위해서 특별히 리더 되시는 분들이 스폰서들이 신규 사업자들 위해서 좀 더 뛰시고 좀 더 배려하시고 좀 더 섬기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희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페리얼 미팅 때 회장님이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회장님이 하루에 아마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성공시키기 위해서 마이크 잡고 몸부림치면서 앞장서서 밀고 나가는 그 모습에 제발 오늘 미팅에 들어오신 분은 돼지나 꽃돼지가 없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람 몸은 기한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삶의 시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위해서 더 헌신하고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더 섬긴다면 그 삶은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신 분들이 이왕 애터미를 선택했고 애터미를 시작했다면 성공하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서로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넘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그 넘치는 사랑을 강같이 적셔서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온라인 복음 사경이 할 텐데 열심히 좀 참여하시고요. 내 다쳤던 마음, 내 이기적인 마음, 내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면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섬김이 될 수도 있고 겸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드디어 오늘 한 뉴스 드디어 캄보디아에 우리가 이동 진료를 위해서 차를
현대자동차에서 출고받았습니다. 아주 이동 버스가 대단하게 멋진 버스로 뽑고 거기에 관계되는 각종 진료 장비를 싣고 특히 캄보디아의 여성들을 위해서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동네마다 다니면서 아픈 사람들을 진료해주고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펼칠 때 하늘도 감동을 해서 우리에게 더 일할 수 있는, 더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잠깐 사는 세상 중에도 정말 멋지고 보람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모두 다 임페리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